중국이 일본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아침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일본 여행 유학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연기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국이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후 오염수 방류 이전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지난 6월 밝혔습니다. 이달 5일 홋카이도 냉동가리비 6톤이 일본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면서 중국은 2년여 만에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했으나 약 보름 만에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중국 측이 오염수 모니터링이 필요해 수입을 중지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에 지금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2017년에 우리 사드 때의 상황을 꼭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오고 가고 있고 거친 언사가 단순히 거기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이미 그 중국의 일본을 가는 관광객들이 취소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어떤 수준 중국이란 국가의 특성을 보면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일본산 물건을 사지 않는 그런 그 일종의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반일 감정을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한국도 사실은 이 가능성을 앞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만 해협 위기라는 것은 미국이 가장 중시한 겁니다. 얼마 전에 커틀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것 이유 자체가 사실은 한국 해군이 연안 해군에서 대양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중국 견제에 한국이 일정 수준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딱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중국 견제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이 현재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만 해협 위기도 있다. 근데 대만 해협의 위기에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가장 우선적 동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일본이 먼저입니다. 일본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칠함대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우선이지만 한국도 주한미군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만 해협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케이치 수상은 좀 굉장히 나간 얘기를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한국도 여기서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한국 또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 한국과 일본에게 부과된 부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 부분도 잠깐 여쭤보죠. 중국 정부가 그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살짝 했더라고요. 그동안 사실 중국은 독도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도를 봐야 될까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온 맥락이 현재 중일 간의 관계가 안 좋았고 중일 간에도 이것이 나우이다이와 센카쿠에서 영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이 독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방금 앞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이 주변 국가 결국 한국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독도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조심스럽게 당연히 독도 문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이 문제가 불거지면 한일 관계는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의도를 알고 저희가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민복 차림의 남성이 두 손을 주머니에 꽂은 채 무언가 말을 건넵니다. 옆에 서류 가방을 든 남성은 고개를 숙이고 경청합니다.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훈계하는 듯한 이 장면, 중일 외교국장 회담이 끝난 뒤의 모습입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군사 개입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파견된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 대양주국장. 현지 시간 오후 2시쯤 굳게 담은 입으로 중국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상대역인 중국의 류진숭 아시아국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뒷짐을 진 채 배웅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잘못된 발언을 엄중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性质和影响极其恶劣，激起中国人民的公愤和谴责。 중국은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를 비롯한 일본 영화 상영 중단을 공식화했습니다. 관영 CCTV는 이미 14일에 개봉한 일본 만화 귀멸의 칼날도 흥행세가 꺾였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당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업계는 항공권 무료 취소와 관광상품 판매 중단으로 호응했습니다. 退的这种能占到多大的比例呢60%、70%以上，很多地方就是已经停了，直播也就是日本的产品链接我们也都在挂了。 사실상의 일본 제한령, 한일령에 시동을 걸며 여론몰이에 나선 중국. 다만 2012년 센카쿠 분쟁 때 같은 대규모 반일 시위나 불매 운동으론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자국민의 일본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면서 일본행 비행편 취소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내 치안 불안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상 일본 관광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 중국인은 748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쓴 비용은 우리 돈 5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소비의 28%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인의 일본 방문이 급감하면 일본은 최대 20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주요 관광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そこまですごい減ったとかっていうのは感じてないですね、まだ。中国系のお客さんが占める割合も多いので、減ってくるってなるとちょっと、影響はやっぱり少なからずあるか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 일본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중국에 급파하는 등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日中間のさまざまな対話を行うことについて、日本側はオープンであるということは申し上げておきます。 가뜩이나 일본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 충격까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올해 3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0.4% 감소하며 6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는데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자동차와 관련 부품 부문 수출이 급감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한 달을 앞두고 트럼프 관세 충격에 의한 중국과의 외교 마찰은 일본 경제에 커다란 시름을 안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중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영화 개봉 잠정 중단 등 사실상 한일령에 돌입했습니다. 네, 중일 갈등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카이치 총리한테 사실은 축하 메시지도 처음에 취임했을 때 안 보냈던 시진핑 그렇습니다. 중국 네. 국가주석이었는데 지난달 31일에 경주에서 좀 회담을 한 직후에는 그래도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무비자 조치도 연장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2년 만에 재개를 했는데 다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때문에 관계가 경색이 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주 에이펙객이 중일 정상회담에 보셔서 아시지만 굉장히 냉랭했거든요. 예.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소위 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이제 신장 위구르 이 인권 문제를 건드렸고 그다음에 뭐 남중국 계획도 슬쩍하고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똑바르게 역사 인식을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시작부터 상당히 불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에이펙에 온 게 뭐 9일 만에 왔으니까 그 전에 이미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여자 아베 또는 작은 아베 이렇게 하면서 강경주의 또는 강경 보수 우익 그리고 중국에 대한 역사 추정주의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이 이제 상견례 대면식이잖아요. 거기에서 강력하게
앞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문제에 주의하겠다라는 소위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어쨌든 상견례를 잘하고 왔는데 돌아오자마자 11월 7일에 우리가 잘 아는 대만 유사는 바로 일본 유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아주 그 험악한 지경으로 가게까지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현직 총리로서 왜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현직 총리니까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내 정치, 그럼 내각의 신임을 얻어야 되고 또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그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80%가 넘는 소위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자민당은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끌어올려야 전국을 주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제 국내 정치적 성향, 국내 정치의 장악력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 그리고 아베 총리는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강경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이시바 총리나 여기는 약간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제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좀 강경하게 가는 게 있고, 또 하나 우리 경주 에이펙 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2박 3일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미국, 친미, 소위 그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센터가 되겠다라는 걸 자임을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좀 과도한 거 아니냐. 다만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국내 국외, 특히 국외에 있어서는 미일 동맹의 강화, 그리고 이거를 통한 중국 견제, 이게 그 다카이치 총리의 또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강경 발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체면이 깎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네. 중국 외교부가 지난 14일 지시를 받들어서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네네. 또 지금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또 목을 베겠다 이런 극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 그 전반적으로 보면 그 오사카 총영사의 그런 발언은 사실은 이제 외교 무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자기 주재국에서 그 국가의 원수한테, 지도자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생긴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시진핑 주석은 어쨌든 다카이치 총리하고 상견례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뭐 수산물 해제라든가 이런 유화적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자마자 마치 중국에 적대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돼서 더 강경한 이런 어떤 흐름을 가는 건데, 문제는 이걸 정말 만약 끝까지 양측이 그 대결 구도로 갈 거냐,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대목일 거예요. 두 나라 다. 특히 그 시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이제 비기기에 분명히 성공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긴 거다, 이 분위기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물러나지 않는 중국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새로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이 중국한테 밀리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막 출범한 다카이치 정부도 뒤로 물러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이렇게 일단 힘겨루기, 초반에 주도권을 둘러싼 그런 큰 흐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분야로 퍼져나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민감한 문제, 영유권 분쟁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오키나와 땅이 일본 땅이 아니라고 중국이 했더라고요. 예, 그거는 사실은 오키나와가 옛날에는 유구 제국이라는 그 일종의 일본의 번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본토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잘 아시는 타이완이라는 데가 오키나와 열도에서 쭉 내려와서 그 앞에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센가쿠 열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된 선이다. 그래서 일본은 그런 약간 역사적으로 이게 원래 우리 관할이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타이완은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특별히 시진핑 주석은 그걸 강조하죠.
대만과의 통일이 중국몽의 완성이다. 그러면 홍콩, 마카오 제국주의 틀을 다 이제 중국이 흡수해서 이제 그야말로 그레이트 차이나, 위대한 중국이 서는데 여기에 타이완 내부 문제도 있지만 외세가 개입을 해서 타이완이 마치 뭐 일본, 그다음에 미국도 이 대만 해협의 유사 사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대만 해협 밑에가 동중국해라는 데입니다. 이 동중국해는 지금 중국과 일본이 가스전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가 남중국해입니다. 만약에 타이완이라는 데가 중국의 영향력 하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타이완 밑에부터 대만 해협부터 동중국해, 남중국해까지가 미국이나 일본의 작전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SLOC라고 그러죠. 중요 수송로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중동 원유의 80%가 여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이 좀 물러나기 어렵다. 이게 2010년부터 생긴 소위 센가쿠열도 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그동안은 독도 문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 왔는데 어제 중국 정부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자꾸 주변국을 자극해서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깨고 있다. 그리고 그게 악성이다. 잊어버릴 만하면 꺼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역사 수정주의에 기반한 거죠. 자신들의 침략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잘못된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극우 보수 이런 쪽을 이제 애둘러서 비판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독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독도 영유권을 놓고 우리는 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데가 보면 우리는 독도라고 그러고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그러고 분쟁화하려고 일본이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도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이 복잡하게 만든다라는 차원으로 일본은 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게 우회적으로 뭐 한국 땅이다 이걸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잘못된 영토 인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큰 차원에서 비판하는 그런 논의라고 봐야겠죠. 예, 앞서도 저희가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짱구는 못 말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귀멸의 칼날, 이것도 지금 상영이 중단되게 생겼단 말이죠. 네네. 중국 내 분위기를 이유로 들었는데 실제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 시 주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이렇게 잘 만나고 헤어졌는데 가자마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뒤에 미국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히 물러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한알령이라는 걸 맞았잖아요. 예. 근데 한알령은 중국이 우리는 내린 적이 없다. 이거는 소위 민간 차원에서 벌어진 애국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건은 좀 다릅니다. 일본 건은 CCTV를 통해서 이게 중국 국민들의 정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개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한알령보다 더 직접적인 정부가 개입했다라는 말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가 뭐냐 하면 발언을 철회해라. 그런데 문제는 다카이치가 그럴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걸 철회하면 또 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뭐 무력 충돌 이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정 부분은 힘겨루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또 한국한테는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을 다 밀어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미일 협력만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한미일 삼각공조의 강화는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화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중국이 볼 때는 한국 뒤에도 미국이 있고 일본 뒤에도 미국이 있고, 특히 최근에 핵잠수함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쭉 유지해왔던 소위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 우위, 전략 균형을 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뭐 우리한테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 중국 외교부는 영화뿐만 아니라 지금 여행도 일본 여행도 자제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일본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이 중국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거는 벌써 한 20조 정도의 그 우리 돈으로 피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가까우니까 일본을 많이 가죠. 많이 가고 9월까지만 해도 한 750만 명이 간 걸로 돼 있고, 뭐 우리도 많이 갑니다만은 그 사실 반사이익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을 못 가면 사실 중국 사람들이 또 동남아 가는 거는 뭐 그다지 가긴 가지만 그래도 한국하고 일본을 가는 게 좀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한한령 이렇게 해도 사실 사람들이 가는 거에 어떻게 말립니까? 그래서 그런 반사이익이 좀 오긴 할 텐데, 어쨌든 그 중국은 항공사나 이런 데도 뭐 위약금 없이 취소고 항공권 취소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이번에 보다 조금 이제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사를 좀 밝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일본한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적당히 하고 물러날 상황은 아니다. 특히 민간이라는 말을 전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다카이치가 올해까지는 잘 갈 수 있지만, 왜냐하면 경주 에이펙이 있었고 G20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잘 갈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중국식 표현하면 본색을 드러낼 거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일찍 드러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본에 대한 압박을 좀 강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처음 만난 중일 정상. 손은 맞잡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극우 성향을 경계해온 시진핑 주석은 취임 축하 인사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共同推动中日关系沿着正确轨道向前发展. 30분 만에 끝난 상견례에선 침략 역사 반성과 동중국해, 인권 문제 등 쓴소리가 오갔습니다. 다카이치는 이튿날 에이펙에 참가한 타이완 대표와 따로 회담하며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귀국 뒤엔 타이완 유사시 무력 개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국회 발언으로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 중국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격렬히 반발했고 심야에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후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거나 정면 공격하겠다는 표현을 두고 관영 매체들은 중국이 반격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 중국은 센카쿠 열도의 해경 함정, 규슈 앞바다엔 군함 3척을 보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중국 항공사들이 무료 취소로 호응하는 등 한일령 조짐까지 나타납니다. 일본 언론은 시 주석의 체면이 깎였다는 중국 지도부의 판단을 강경 대응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껄끄러웠던 중일 정상 간 첫 만남의 뒤끝에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본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